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공포럼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노동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을 명사대담 코너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금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죠.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 팬데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네. 뭐 사회 또 심지어 정치 문화적인 영역까지 어떤 그 굉장히 큰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우리 이런 그 뭐 노동복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하는 분들의 어떤 그간의 어려움들을 이 코로나19가 다 드러내지 않았나. 그래서 일하는 분들 일터에서의 그 문제점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우리 이를 중심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영향이다라고 봅니다. 뭐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에서 소득이 급감하는 또 그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키고 있는 일자리조차도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그간에 지적되어 왔던 일자리 문제들이 지각적으로 나타난 걸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일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실직자, 소득이 급감한 뭐 이런 분들 있고 여기에는 그러면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네.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사회보장제도에서 굉장히 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돌봐오는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그룹이 뭐 익히 아시다시피 이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배제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회적 보호로부터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자영업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사상 지위가 애매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른바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듣고 이제 그 구별이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집중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중간 영역에 계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또 그간 주목을 하지 않았거나 놓치고 있던 분들이 이른바 사업주 또는 고용주라고 하는 그런 종사상 지위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이제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에서 배제된 분들이 많았거든요. 코로나19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또 영세 중소 고용주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이 사업이 이제 문을 닫게 되거나 뭐 이러면서 거기에 일하던 그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또 소득이 급감하는 이런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일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통적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 사업주엔 일정하게는 자영업자를 포함할 수 있고요. 그 중간 영역에서 우리가 놓쳤던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이게 이제 저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그룹을 이 보호해야 될 이런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속적 자영업자.
그 ILO에서는 종속적 계약자라는 개념을 네. 2018년도 이 ICSE 그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안에서 그 종속적 계약자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이 종사상 지위 분류가 그 최근에 이런 노동시장의 노동시장 구조의 이런 변화들 또 그런 그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분들을 제대로 이 분류하고 있지 못하다. 예. 그래서 2017년, 18년 그 논의가 되오다가요. 예. 18년도에 그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이런 일의 종속성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종속적 취업자, 하나는 이제 독립적 취업자, 또 하나는 종속적 의존적이라고 할 수도 종속적이라고 디펜던트, 임플로이먼트 이런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누고요. 이 독립적 취업자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고용주와 자영업자, 전통적인 자영업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기 의사결정에 자기의 어떤 책임하에서 사업을 하는 셀프 임플로이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쪽에 종속적 취업자라고 하는데 얘는 대표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우선 놓고요. 네. 임금근로자 이외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종속적 계약자 또는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무가역 종사자 예. 이렇게 해서 5개 그룹으로 이걸 나눠 게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분류 체계를 한국의 분류 체계로 어떻게 받을까 하는 거를 가지고 2019년도부터 계속 논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 시한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지금 뭐 근간에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저희는 그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동자가 한 그룹이 있고 또 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또 사업주를 포함한 고용주를 포함한 요걸 이제 사업주라 그렇게 하고 사회 보호 측면에서 보면 노동시장 보호 측면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전통적인 자영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주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종속적 계약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이런 그룹들을 이 인디펜던트 셀프 임플로이드라고 하는 종속적 자영업자 개념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그 노동시장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셋을 다 아우르는 게 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뭘까 뭐 가속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이런 변화가 이미 노동시장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나타나고 이걸 이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다원화, 다양화 이 전통적인 또는 이제 정형적인 어떤 그 뭘까 뭐 사용주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의 전달 체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노동법 관련 법 체계, 법제도 체계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 체계까지 다. 이게 지금 뭐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노동 포럼에 계신 회원님들이라든가 이 노동 전문가들이 그간 고집해 오거나 기대왔던 이 어떤 이론적 또 이 법적 개념들 그 체계들을 뜯어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많은 경우가 이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마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구분 자체가 그걸 좀 떠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임금근로자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들 간에서 이제 구분도 굉장히 애매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새롭게 구분 지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다 포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 클래시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이걸 구별하는 게 원칙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게 좀 그 배타성의 원칙이죠. 이게 어느 한쪽 그렇죠. 이걸 분명히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놓치면 안 되는 포괄성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전체를 또 아울러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의 영역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 나누었을 때 이거를 그 특성들을 잘 반영하는 그런 구분이 되는지 예,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분류가 중복되지도 않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베타성과 이런 포괄성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하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간의 어떤 법 제도와 우리 어떤 정책 특히 이제 이런 노동복지 좀 넓게 보면 사회보장의 이런 체계들이 로는 그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 맞춤형의 그런 고객 중심의 맞춤형의 어떤 그 적절한 프로그램들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우리가 원칙적으로 베타성과 포괄성의 원칙 이래 하지만 실제로 그 노동시장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엄밀하게 베타성의 원칙에 따라서 나누기도 어려울 수 있고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고 중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각지대와 중복 여러 가지 또 이런 사람 사이에 이제 격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IMF 위기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사회보장 내지 우리 이제 노동시장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그걸 또 아주 그 집중적으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시를 해왔다고 봅니다. 굉장히 바삐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도를 모르거나 제도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제도까지도 그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그걸 이제 제공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그 기본의 어떤 그 법제도의 이런 틀들이 기존의 그런 노동시장 제도,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시장 제도 그에 탄 제도에 근거하다 보니까 굉장한 부분에서 중복성 문제. 이게 중복이 있다 보면 이게 겹쳐서 뭐 혜택이 가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빠진 부분이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정책 수혜자인 고객들, 국민들의 경우는 뭐 불만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혜택을 받으면서도 또 욕하는 하게 어느 부처에서 어느 기관이 주는 거하고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기준이 다르다. 뭐 여긴 금액이 크고 왜 난 이렇게 적냐. 이게 등등등 복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결국 정책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도 반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그간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정책이나 제도에서는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체계화와 이런 이 어떤 그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흡했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게 이번 코로나19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그 긴급하게들 많이 마련되고 재정이 동원되고 그랬는데 보면은 이게 불만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뜯어보건데 이분들한테 간 정책이나 재정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자영업자들 분들한테 특별히 더 간 게 있고요. 또 손실보상금으로 별도로 간 게 있고요. 기존 제도에서 또 지원해 나가는 것들, 심지어는 저희 공단에서조차도 융자 대부를 포함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자영업자 중에 이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소규모 고용주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고용유지라든가 심지어는 고용을 더하는 특별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보험 기금에서도 굉장히 긴급 조성된 것들이 있습니다. 등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이게 나갔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도의 어떤 이 체계성 부분들에서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거고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나왔던 각종 정책들 부분들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하고 각 부처
부처 또 각 기관들 심지어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이외에 예. 이렇게 동원된 저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전체를 보고 좀 그 체계화시키고 이런 연계 조정 작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잖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심돼서 그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이게 저희들 미션이었습니다 본래. 예, 원래 네. 저희 조직의 존재 이유가 네.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희망 버팀목이거든요. 네. 당초부터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예. 근데도 말씀드린 그런 이 한계 때문에 그간 많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일하는 분들에 국한된 그런 사업들에 좀 치중한 감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부분적이거나 보조적인 그런 거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그 노동복지 허브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그래서 허브다. 그래서 보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에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또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하거나 또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는 임금을 못 받는 또는 이제 노후 이제 노동시장에서 물러나게 됨에도 노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노후 소득이 없거나 근데 이런 4대 위험이 있는데 이 4대 위험을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산재보험, 네. 고용보험, 임금체불 보장사업, 네. 퇴직연금 사업까지 다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도 공단 스스로도 충분하게 그런 데 체계적으로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사업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업주에서 제가 말이 아니, 조금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 아까 노동시장이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격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체계에서는 빠진 사람도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중복도 있고 격차도 확대되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체계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복지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거의 근로복지 개념에서 노동복지 개념으로 거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한번 좀 이제 얼른 듣기에는 뭐 그게 그 말이 아니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그 말을 같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저는 엄연히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단명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노동복지 공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요. 근로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드린 대로 그 개념 근로의 개념 뭐 그게 된 뭐 어떤 이념적 이런 논쟁을 떠나서 근로복지는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 거를 다분히 염두에 그걸 주로 한 이런 개념에 머물러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노동복지라는 개념을 쓴 거고요. 그래서 대상이 일하는 사람을 다 아울러야 된다. 그럼 당연히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주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예전에 이제 이 노동을 제공하는 종속적 취업자죠. ILO 기준의 새로운 분류 기준에 의하면 이 종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 종속 관계에서 아니 어쨌든 자기의 노동을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그런 대가를 보고자 하는 이 그룹들이 이제 전통 노동 단계 약간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생이라고 그러죠. 사업에서 이런 이 그림을 이제 여기 그린다마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생의 사업생의 카메라에도 한번 좀 클로즈업이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이걸 다 올라야 됩니다. 그냥 놓치고 있던 그룹이에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금 근로자 이외에 노동자 전체를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게 참 애매한 그룹들 이분들을 아까 종속적 계약자 또는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게 특고
지금 그 플랫폼 종사자 예. 또 그 프리랜서 예. 노동자 이런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까지 아우르면 음. 최소한 그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우리 제도 정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죠. 전국 고용보험에서 작년 말부터 예술인은 고용보험을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특고라고 하는 게 12개 직종 이분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내년 1월부터는 그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또 그 고용보험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내년부터. 예, 내년 네. 1월 1일 중 목표로 해서 지금 네.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렇게 가는 거고. 이미 산재보험은 특고는 14개 직종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앞서 나가 있죠. 네.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대표 노동보험 양대 보험인데 이거에서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고 지금 그 사업주에 대해서도 기존에 나가던 우리 그 사회지 부분들 좀 체계화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임금체불이 생길 때 예방하는 것, 체납이 있을 때, 또 사회보험료 어려움이 있을 때, 우투르누리 사업, 그다음 뭐 그 고용 경영상 위기가 있을 때 지원하는 융자 대부 사업들, 이제 재창업 뭐 또 그 전업 지원 프로그램들, 고용유지 지원 프로그램들,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뭐 다 그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제 사업주 이런 영역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작년에 중복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영업자나 행사장, 그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게 저희들 고용노동부의 이쪽 사업들 이제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쪽도 집중력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는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MOU를 지자체하고 체결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용산재보험이 확대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 소득 정보부터 또 기본적인 정보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서 지금 17개 지자체하고도 하고 17개 지자체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체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간 거기에서 또 배제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소득요건, 뭐 또 그 근로요건, 사업요건 등등등 뭐 등등해서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은 또 불만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거듭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 사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예. 삶의 질이 안정돼야 경제가 결국은 성장할 수 있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노동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는 복지공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또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미 예. 또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예. 일하는 분들이 어려울 때 일단 희망 버팀목이 돼야 되고요. 예. 또 굳이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좀 더 그 노동 생활 속에서 일하는 생활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질 제고 또는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에 어떤 희망의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공공기관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저희들이 그 미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미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저희들 사업 간에서 이런 연계 체계성 또 이거를 하는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동복지허브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이 설정된 개념인데요. 이제 이 허브로서의 개념을 잘 만들어 나가자. 이 허브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일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브는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저희들이 특장,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일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노동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데이터를 네. 저희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고라든가 이런 분들 네. 새로 하는 분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복지 사업이 있는데 근로복지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 직장 어린이집 포함해서 저희 직영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그런 직장을 하는 데 대한 지원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게 나갈 때마다 그 다 데이터로 이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0억 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이 크게 8대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예. 8대 시스템 1,500건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한 핵심 사업은 저희들은 해야 된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저 유관기관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럼 이제 분석해라고 이렇게 한 것들은 오히려 드리기도 하고, 그런 직접 사업해야 될 핵심 사업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연계 조정하면서 우리 그쪽 사업들을 하고 이게 좀 더 서로 다 국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최종 국민은 한 분인데 그분이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효과가 있게끔 하고 만족도가 높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돼야 된다. 아까 말씀대로 중복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데서 그래서 그런 연계 조정의 역할까지 하는 그리고 연계 조정은 대외 협업이죠. 그래서 이제 MOU 체결 같은 경우 거의 적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의료정보나 이쪽하고 저희들은 산재가 또 일하다가 다친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야 됩니다. 또 저희들 그 의료병원이 이제 13개 병의원이 있는데 이쪽에서 진료 정보하고 그 건강보험에서의 그 일반 이제 건강보험이 정보하고의 연계가 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DB 연계 이렇게 뭐 등등.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허브의 역할을 우리 내부에서 이거를 좀 체계화하고 연계해서 국민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극대화, 효율화, 효과성 높이는 걸로 나가는 것 동시에 외부의 어떤 유관기관들과의 이런 협업 체계를 강화하면서 조정 연계 또 필요한 경우 지원 이런 거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데서 노동복지 허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일단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워낙 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광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나누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뭐 저희 공단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건 저희 공단 얘기로 시키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문제인. 일하는 사람. 지금 우리 통계로 취업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2,700만 전체 통계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동안에 이런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어디서든지 그런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뭐 핵심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나.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일하는 동안에도 삶의 질을, 노동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할 때 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 서비스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런데 그런 데서 저희들 역할을 좀 더 내실화하고 체계화하고 확충해 나갈 거고요. 또 외부에 관련된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이 연계 또 협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기업에 소속하고 있는 근로자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뭐가 있는지를 하기 쉬운데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접근에 문제가 없나요? 이 정보라든지 뭐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놓치고 있던 분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예. 얘기하면서 예.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굉장히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4개의 예. 특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올해. 지난 예. 9월에요. 예. 에서 이 특고 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정책 대상 새로이 정책 대상이 된 분들을 발굴하고 이분들한테 우리 사업들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뭐 각각의 단체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 플랫폼 사업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플랫폼 사업주가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산재보험제도나 고용보험제도 가입 안내라든가 또 그 외에 이런 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 이런 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뭐 초기 이제 만큼 이제 쉽게 되진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또 노동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뭘까 좀 희망이 보인다 할까요? 지금 사실 노동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근로자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은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 부팀모의 역할을 근로복지공단이 충실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확장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